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공법 세 단체가 5.18 행사위에서 공식 탈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동참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5월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언어 장벽 탓에 병원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5.18 공법 세 단체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공식 탈퇴했었죠.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선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탈퇴를 결정한 건데요. 다행히 올해 5.18 행사는 공법 세 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부상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탈퇴해 반쪽짜리 행사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행사위원장단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하고 단체 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행사위는 특전사와 화해 행사를 진행한 5.18 공법 3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3단체를 5.18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감 표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들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행사위원장단과 공법 3단체장이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5.18 행사위에 3단체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5월을 연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5월, 하나의 5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5.18 행사위는 우선 전야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무대에서 총체격을 선보였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무대 높이를 65cm로 낮추고 사방을 개방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청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남로를 넘어 웹진과 오프라인 소규모 공론장 등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만들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 너무 없었고 또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 또 5월 정신과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청년들이 점점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좀 소란스럽게 또 5.18 행사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제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 있는 일체형 타이어 성형 기계입니다. 고무 원자재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35년차 베테랑 노동자인 백모 씨가 노란색 기계 틈 사이에 끼어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끼어있는 한 10분, 5분, 10분가량 동안에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깝고 조금 일찍 발견했더라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기계가 고장나 공장 측이 1시간여 만에 기계를 고쳤고 백 씨가 다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 있는 모든 일체형 타이어 성형 기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 기계는 자동화 장치라서 일반적으로는 노동자가 기계 사이로 들어갈 일은 없다며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기와 유사하게 공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성형 기기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면 그때 그 사용 중지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고 지난 2018년과 2022년에는 노동자들이 기계에 팔이 끼어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더라도 증상을 설명하는 것부터 큰 장벽일 텐데요. 광주시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이주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캄보디아 출신의 쓴소린나 씨와 시타 스레이로 씨. 둘 모두 임신 12주차에 접어들어 산부인과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서툰 한국어가 걱정입니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 각종 검사와 수납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진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ở trên pizza chân đãi cô lên khỏi tới nhung miên ca phân kẹp bông sầy nơi chật te để xa quạt màu du trên này mồi bồn trà tài để xa bê lá nhung bông quạt bị bảy đồng đài bên trước bê các nhung mê rán tại canh chật quạt đài trà. 광주 지역 외국인 주민 10명 중 3명은 의사소통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병원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 때문에 상담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병원비보다 통역 비용이 더 듭니다. ខ្ញុំទៅរកអ្នកបកប្រែមកពីខាងក្រៅវិញខ្ញុំគិតថាវាអាចនឹងថ្លៃជាងព្រោះបើសិនជាគាត់គិតជាម៉ោងយក1ម៉ោង 50000 ទៅ 70000 វ៉ុនអញ្ចឹងវាថ្លៃជាងពេលដែលយើងបង់សេវាឲ្យថ្លៃពេទ្យទៀតអានេះសម្រាប់ខ្ញុំផ្ទាល់ 언어 장벽 탓에 병원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주민과 병원을 동행해 전 과정을 무료로 돕습니다. 진료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는 목표이고요. 이 사업은 또 장점이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능숙한 결혼 이주 여성들도 팔을 걷었습니다. 정착 초기에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또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통역 활동과에 지원했습니다. 유산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다음에는 그 병원 안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런 일이 안 겪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지원하고 싶어서. 의료 통역 서비스는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먼저 제공한 뒤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의 24개 공원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기부 체납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2조 895억 원,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비가 투입되는 재정공원 15곳과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9곳 등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을 남성 탈의실 등에 대기시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지시한 뒤 해당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은 3호 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징계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피해 여성이 앞서 안전수칙 위반 건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 이 같은 부당징계를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직무와 관계없는 청소 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측은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한편 공개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말 여수에서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작가죠.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번 박람회를 찾을 예정인데요.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 전문가와 함께 미래 교육에 관한 토론과 강연에 나섭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추려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우선순위를 둔 질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질문으로 토의 토론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I will be focusing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좀 좋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 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안군이 신안을 상징하는 수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 나한송 자생지는 신안군 가거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길 옆으로 나란히 뻗어 있습니다. 신안군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잎끝이 동그랗고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한송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이 숲은 모두 4천여 그루의 나한송이 4km에 걸쳐 심어졌고 앞으로 15km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나한송은 남부지방의 금송이라고 할 만큼 수영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이게 상록 침엽수인데 소나무처럼 늘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한송은 국내에서 신안군 가거도에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거도 나한송은 수령만 270년을 넘을 정도로 대단히 귀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만의 독특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나한송은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상징목인 소나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34곳에서 상징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 군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군의 군민 정신하고도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한송으로 이렇게 군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군을 상징하는 해당화가 더 이상 군락으로 자라지 않고 있어 새로운 상징화를 선정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 하나가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입니다.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로 1992년부터 시작된 반환 요구가 3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 지금의 광양시 옥령면 은평리에 있었던 중흥사란 사찰에 건립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파괴된 이후 옥령면사무소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거쳐
지금의 국립광주박물관으로 100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과 합천 영암사지 등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쌍사자석 등과 비교해도 보존 상태가 특히 양호하고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1962년에 국보 제103호로 지정됐고 1992년 처음으로 주민 2,210명이 동참한 반환 요구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이후 32년 동안 광양 지역에서는 반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장 공약사항인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은 현재 고향사랑기 부재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안건으로 채택됐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별도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미학적으로나 그 조형물이 가장 우수한 그 석등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그 쌍사자석 등을 우리 품으로 가져오면서 우리 시민의 어떤 그 자긍심과 그걸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미 시민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과 석등 제자리 찾기 시굴 조사가 진행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박물관 건립도 구상 중입니다. 원위치에 저희들이 제자리를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사 내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석등의 그 제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수 차단이랄지 습기 제어 시설 등을 갖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보호 시설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광양 시민들의 이번 캠페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 부재 제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과로 방지와 안정적인 수입 보장, 차량 정밀 정비 등을 위해 휴무일을 지정해 쉬는 택시 부재를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국토부 훈령에 따라 부재가 폐지된 이후 광주에 하루 2,000대의 개인 법인 택시가 늘었다며 지역 택시업계가 사상 최악의 인력난과 운유 대란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부재 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조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6월 중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한국전력의 희망퇴직은 창사 이래 이번이 두 번째로 위로금 재원 122억 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입사 4년 차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화그룹이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37년 전에 사둔 땅이지만 환경 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한화우주센터 착공과 동시에 개발이 추진되면서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서부의 중산간 지대를 가로지르는 평화로 옆의 숲속에 푸른 초지와 축사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그룹이 지난 1987년 땅을 산 뒤 2013년부터 승용마 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애월 목장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곳에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월 제주도에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 1,09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발 400m 중산간 지대여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 휴양용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려면 보전 관리 지역이 부지의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19%여서 불가능합니다.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사적인 지하수 개발도 제한되는 곳입니다.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도 해발 300m 이상은 보전 강화 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중산간 지역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00m 고지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어떤 입지의 어떤 적정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제주도의 중산간 보전관리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사전 입지 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말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장사하는 분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에만 음식점 5곳 가운데 1곳이 폐업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폐업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인데 그중에서도 대구 지역의 폐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에 임대 광고가 붙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파는 시장에는 업소용 주방 가구가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다 떼온 겁니다. 물건은 쌓이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운됐어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이에요 지금. 나가지를 않고 물건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매입을 안 하려고 하자.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만 음식점 8,91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률 21.7%, 식당 5곳 중 1곳 넘게 장사를 접은 건데 전국에서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했던 2020년보다 폐업률은 1.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 닫은 음식점 수는 2배로 뛰었습니다. 단체 회식이나 모임이나 이런 자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영업은 힘들어지는데 대출금은 상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뭐 이런 부분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체 회식이나 술자리를 줄이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고물가로 지갑까지 닫으면서 매출이 나날이 곤두박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식자재와 인건비,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코로나 때 빚으로 버틴 업주들이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금리의 경기 침체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자금줄을 풀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 개고기를 사고 파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내 관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자발적인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올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를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2에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울산시는 관련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업 주체는 운영 신고서를 5월 초까지, 전업 폐업 이행 계획서를 8월 초까지 울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역 내 개농장과 도축장, 유통업체, 식당 등은 모두 77곳. 이 가운데 45곳은 자발적으로 영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42곳은 업종을 바꾸거나 영업장 축소, 폐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30여 곳은 아직 구체적인 폐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지마다 만회해야지. 법에 따라야지. 나르는 대신에 우리한테는 잘 들어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유예 기간 동안 개식용 금지법에 따른
사업장 폐쇄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도군은 올해 축제를 장보고대사 업적 재조명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인 모레는 남도 국악 한마당과 개막 공연이 펼쳐지고 오는 4일에는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과 전통 노젓기 대회, 220m 김밥 만들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구름은 대체로 많이 지나겠습니다.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8도, 완도의 낮 기온 19도로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